안녕하세요.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리는 모든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광복 76주년을 맞는 오늘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항거하여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투쟁한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그 정신을 계승하자는 뜻에서 매년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추모 문화제 오늘 그들 여기에를 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19 위험으로 인해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어렵게 되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8.15 기념식 및 시상식 인사도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올해는 문화예술 공모전 분야를 늘리고 수상자 수도 좀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독백대회, 초상화, 공모전에 대해 공공조형물 디자인과 UCC 일러스트 웹툰 공모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수상자들을 널리 알려서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항일 여성 독립운동의 역사를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에 힘써야 할 여름이 지나가면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수용자 기록 카드와 초상화 전시회도 진행될 것입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이 얼굴을 담은 초상화 전시는 저희가 매년 추모 문화제의 주요 행사 중에 하나였는데요. 올해는 최초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옥고를 치를 때 일제경찰이 작성했던 수용자 기록카드 전시도 함께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9월 29일에는 학술회의 민족해방, 여성 해방을 외치며 세계를 누빈 조선인 여성들이 개최되며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정신을 기념하는 영상과 어플 제작도 추모 문화제의 일환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당당히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당히 평가받지 못하여 잊혀지고 있던 그 역사를 지금 다시 만나시게 됩니다. 그분들의 정신이 오늘의 문화예술로 되살아나는 오늘 그들 여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보훈청장 이성춘입니다.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제7회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추모 문화제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런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항일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김희선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6년 전 오늘은 일제의 탄압과 잔혹했던 식민 통치 아래 신음하던 우리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조국 광복을 쟁취한 날입니다. 그 자랑스러운 광복의 역사에는 조국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이 계십니다. 계몽운동을 통해 민족의식을 일깨우셨고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셨으며 군자금을 모집해 독립운동을 지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무장 독립투쟁에 나서는 등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영역은 다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에 힘써온 국가보훈처와 여성 독립운동가의 공훈선양에 심혈을 기울이신 항일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의 노력으로 2017년까지 297명에 불과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를 현재는 534분까지 발굴 포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발굴하고 공헌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추모 문화제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숨결을 느끼고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념사업회 연구소장 신영숙입니다. 이 추모문화제를 7번째 하게 되면서 제가 사실은 인사를 하는 것도 처음이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행사는 소개가 앞으로 되겠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랩대회, 독백대회 또는 초상화 공모전 그런 공모전이 6개 항목에나 들어있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를 많이 북돋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밖의 행사들로는 해마다 해왔던 초상화 전시회가 있고 또 제가 담당하는 부분은 학술회의가 있습니다. 이 학술회의는 9월 말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민족해방, 여성해방을 외치며 세계를 누빈 조선인 여성들 이렇게 해서 김 알렉산드라라든가 러시아 지역 또 미주 지역에서 군자금을 모아서 임시정부를 도왔던 여성들이라든가 또 중국 만주 지역에서 직접 뛰면서 활동한 여성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일단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에 대한 학술 심포를 할 예정이고요. 여성 수감자들의 기록이 있는 것들을 올해 저희가 최초로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또 호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내년 8월 15일 목숨 바쳐 투쟁하신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시대정신으로 되살아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오늘 그들 여기에를 개최해왔습니다. 올해도 추모문화제의 일환으로 6개 분야의 문화예술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항일여성투쟁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시민분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모작 심사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초빙했습니다. 한 분야당 5명에서 6명의 심사위원분들을 모셨는데요. 그중 한 분의 심사소감을 대표로 들어보고 이어서 분야별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심사를 맡게 된 김채은영이라고 합니다. 무척 영광스러운 자리였다라는 소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초상화가 현대 시각예술에서 기록이나 재현의 도구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항일운동 여성의 초상화라는 것은 그 눈, 코, 입의 생김의 닮음을 넘어서 의지와 의식 그리고 역사성까지 담아내야 되는 고귀한 작업입니다. 참가해주신 모든 작품들은 그 역사성과 예술성, 자신이 갖고 있는 역사적 소명을 한 점의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붓 한 올 한 올에 정성이 들어있음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사라는 제도 때문에 부득이하게도 조금 아쉽거나 조금 더 뛰어난 작품을 선별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감을 밝히면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혹은 알고 있지만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항일 여성 운동가들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는 좋은 계기로 삼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깊은 감동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수상인 항일여자 청년독립단상을 수상한 손민지님의 작품입니다. 일제경찰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1920년 3.1운동 1주년 배화여고 만세 시위에 함께한 김경화 지사님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항일여자 청년독립단상 공동수상한 서희님은 지은원 지사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번 초상화 인물 후보는 최근 독립유공자로 뒤늦게 인정된 분들로 모셨기에 배화여고 만세 시위 참여자들이 많습니다. 역시 항일여자 청년독립단상 공동수상한 김도희님의 작품입니다. 비밀 결사조직 대동단에서 활동했던 박정선 지사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최우수상인 항일애국 부인 회상을 수상한 황유윤님의 작품입니다.
대화여고 만세 시위에 참여해 옥고를 치룬 김성재 지사님을 그렸습니다. 항일 애국 부인 회상 공동 수상한 이유진님의 작품입니다. 역시 16살의 나이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던 지은원 지사님의 용기와 의지를 담았습니다. 대상인 항일 여성 의병 장상을 수상한 박민지님의 작품 이경선 지사님의 초상입니다. 항일 운동과 노동 운동에 전념하며 5번이나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지만 끝내 신념을 버리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입니다. 훌륭한 연설가로도 이름이 높았지만 제주 4.3 항쟁의 회오리 속에서 연행되고 일본으로 밀항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올해 2021년 뒤늦게 건국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일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가 문을 연 처음부터 문화예술 전시 기획을 총괄 담당해오던 양혜경입니다. 초상화 전시 기획을 해오며 대중들의 반응을 직접 피부로 느껴보다 보니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대중들에게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더 잘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분들을 좀 더 가까이 느끼고 또 주제에 맞게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늘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러스트 웹툰 공모전 심사를 하면서 초점을 둔 것도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다소 폭력적이거나 잔인하거나 난해한 작품들을 제외했습니다. 어린 사람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모두 함께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이 저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극기와 무궁화는 너무 익숙한 것이어서 오히려 식상하게 느껴지고, 그런 것보다는 주제의식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느껴지는 작품에 더 많은 눈이 가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신설한 일러스트 웹툰 공모전에서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충분한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상자 여러분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공모전에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공조형물 디자인 공모심사를 맡은 전시기획자 박수진입니다. 치열하게 투쟁했던 우리의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이름 없이 사라졌던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찾아 발굴하고 그들의 행적을 조사하고 연구하며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항일여성 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서 마련한 첫 번째 문화예술 공모전 심의라는 뜻깊은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두 가지 방식에서 대중에게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함께 기리며 그들의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공공조형물 디자인 공모전의 참가자들은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잘 몰랐던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찾아보고 그들 삶의 궤적을 쫓아보았을 것입니다. 작품 계획 아니지만 지금 여기에 기념 조형 작품으로 항일 독립투쟁의 영웅들을 불러냄으로써 현재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되살리고 기념해야 할지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공조형물 디자인 공모전은
출품작의 예술적인 표현과 역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정신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게 한다는 점이 더욱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항일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삶과 투쟁은 먼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동시대적인 맥락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고 기념할 수 있게 해준 참가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래퍼 슬릭이라고 합니다. 이번 제7회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랩부문 심사위원을 맡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랩과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들 따로 떨어져 있을 것만 같은 이 개념들을 어떻게 하면 음악적 상상력을 통해서 음악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저도 궁금했었는데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들어보고 나서 저도 다시 한번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랩이라는 것은 자유롭고 솔직하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매개체로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음악 매개체가 되었는데요. 이 랩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기억해야 할 일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한 번 더 기리는 계기가 되었어서 심사위원으로서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시치사 세례명 신명치 올릴 때부터인가 두 개 심장이 가라켜져 기준 높이 하늘 아래 내 발 딛고 있는 이곳 보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여긴 어디 대한민국 보이지 않게 태극기 눌러 담아니까 짙게 나를 때려 목소리 쓸어 담아 크게 부를 노래 아래 회색 벽이 무너져 빗대 올려 울부짖은 목소리가 남아있어 외로운 사람아 외로운 사람아 외로운 사람아 외로운 사람아 보이지 않는 늪을 어찌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독립해서부터 44년 그분과 전우들이 목숨 걸고 이룬 사명 웃으면서 푹 쉬세요 있다고요 그럴 자격 그분을 위해 잠시 묵념 Be freedom 숨겨야 했던 뜨거운 마음을 향해 송죽회로 터져나온 만세 함성 소리는 위로 그녀가 탄 비행기의 날개에 닿아 최초가 되었지 그렇게 뒤따르는 시선은 불러 또 불러 한 명도 빠짐없이 시간 흘러도 흘러도 잊혀지지 않게 참아 부르지 못한 이름들에게도 묵념 부르고 불러 바래 그들의 영원한 안녕. 수많은 여성 독립 열사들 중 우리가 아는 분들은 손에 꼽습니다. 잊혀진 그분들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열사 이병희, 열사 박정선, 열사 이신도, 열사 지은원, 열사 부춘화, 열사 홍종래 부르지 못한 분들에게도 바래 안녕. 안녕하세요. 항일 여성 독립운동기념사업회의 독백대회 심사위원을 맡은 희곡 번역가 함유선이라고 합니다. 독백대회 참가하신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뜨거운 마음과 열의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독백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분들이 당시 느꼈을 감정을 생생히 전달받을 수 있어서 이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더욱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도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처럼 소중한 기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여성들이 많은 곳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어를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무런 제약 없이 한국어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지금 세상의 아주 많은 부분을 이분들께 비쳤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지금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비록 여성의 몸일지라도 그 어떤 남성보다 독하고 강합니다. 선생님께서 의열단을 만들어 함께 싸울 동지를 구하신다 들었습니다. 부디 저를 천한 기생으로 여기지 마시고 함께 싸울 동지로 여겨주세요. 내 놈들! 조선 사람이 독립을 하여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죄냐! 일본은 나의 죄를 입증하지 못한다. 나는 무죄다! 허나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일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안녕하세요. 이번 UCC 심사를 맡았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 누군가의 이제 조력자로서가 아닌 총과 칼을 들고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일제와 맞서 싸웠던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이번 심사를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어서 감동이었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게 큰 어떤 계기가 되어서 계속 보여지지 않았던 별처럼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보여지고 기억되고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대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공적, 사적인 영역에서 이중의 역할을 완수해야 하는 임무를 안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었음을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영혼을 기억합시다. 나는 그림 그리는 일을 한다. 초상화를 그리거나 풍경을 그리는 보통의 화과와는 다르다. 나는 의뢰인의 삶을 그린다. 의뢰인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그것을 화폭 위에 담는다. 사진기를 두고 뭐하는 짓이냐고 반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는 최고의 순간마다 사진기를 손에 쥐고 있는 행운이 늘 따르지는 않는다.
작업은 보통 의뢰인과 마주 앉아 직접 이야기를 들으며 진행하지만 딱 한 번 편지로 의뢰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 특별한 의뢰는 대문 앞에 쌓인 지루한 공문서들 사이에 수줍게 끼어 있었다. 그 편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문장은 내 인생 중 내가 받은 최고의 의뢰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1897년 7월 16일 경성에서 태어났다. 집안이 어려웠던 탓에 그녀는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과 일찍이 결혼을 해야 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며 다시 살림이 어려워졌다. 결국 그녀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수원으로 내려가 기생이 되었다. 늦은 나이에 기생교육을 받기 시작한 그녀는 남들을 따라잡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 그 눈물 어린 노력이 하늘에 닿았는지 그녀는 수원 지역에서 제일 가는 기생이 되었다. 그녀는 기생 활동을 하며 일제에 대한 기생 언니들의 불만들을 들어왔다. 관기라 하여 어엿한 예술인으로 인정받아왔던 기생의 지위를 한낱 술자리나 시중들게 타락시킨 것이 바로 일제였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엉어리가 져 처음으로 분출하게 된 것은 1919년의 일이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가 승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갑작스러운 황제의 죽음에 일제가 독살했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져나갔다. 그녀는 동료 기생들과 함께 경성에 올라가 대한문 앞에서 마음껏 흐느껴 울었다. 일제가 점령한 조선 땅의 중심지인 경성에서 그녀는 당당히 조선 예법에 따라 망공례를 올린 것이다. 그리고 그 응어리가 완전히 터져버린 것은 1919년 3월 29일의 일이었다. 그녀는 일제가 기생들에게 시행했던 치욕스러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자해의원으로 향했다. 자해의원에 이르자 그녀는 동료 32명과 함께 치마 속에 품고 있던 태극기를 꺼내 만세를 외쳤다. 당시 자해의원은 수원경찰서와 마주보고 있었고 때문에 일본 경찰들은 총칼을 들이대면서 만세운동을 펼치는 그녀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하지만 총칼 따위는 그녀들의 의기를 꺾을 수 없었다. 이 수원 기생들의 만세 시위는 수원 민중들의 마음을 울렸고 상인, 학생 할 것 없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경찰에 붙잡힌 그녀는 만세운동의 주동자로 지목되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대문 형무소 8호실, 그녀가 수감되었던 방이다. 정말 많은 소녀들이 딱 한 번뿐인 그 꽃같은 청춘을 적벽돌로 둘러싸인 감옥 안에 흔쾌히 묻었다. 어린 소녀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녀들은 저마다 가슴에 뜨거운 태극기를 품은 독립투사였다. 함께 8호실에 수감되었던 동지들의 이름을 적는 것으로 그녀의 편지는 끝이 났다. 그녀가 이룬 역사에 대한 어떠한 우쭐함도 자랑의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담백하게 말이다. 다 그려진 그림을 보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녀의 인생은 단순한 개인의 생이 아니었다. 나의 나를 있게 한, 그래서 나의 오늘을 있게 한 이 나라의 역사였다. 난 이 특별한 의뢰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인생을 허투루 살 때마다 벽에 붙어있는 그분의 이름을 보곤 한다. 그분이 목숨 바쳐 지켜주신 소중한 오늘을 값지게 보내고 싶다.
역사의 기록 속에서 여성은 늘 소수자였습니다. 한 명의 남성 독립운동가, 당 2명의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는 회고도 있을 만큼 많은 여성들이 일제에 항거하고 열성적으로 투쟁하셨지만 이분들의 역할은 기록되지 않고 지워졌습니다. 올해 추모문화제를 주최한 항일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는 다양한 연구, 문화활동을 통하여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투쟁을 발굴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더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본회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매년 열리는 추모문화제 오늘 그들 여기에 외에도 학술 연구와 자료조사 및 국외 네트워크 교류 사업을 꾸준히 해왔으며 국내외 여성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등의 행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서울 배재 어린이공원과 충청남도 홍성 홍해공원, 배와 여고 등 독립운동의 역사가 서려 있는 장소에 항일 독립운동 여성상 혁명 전야를 건립했습니다. 작년에는 미국의 세계도시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에서 초상화 전시를 개최하였으며 여성사로 읽는 항일 독립운동을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대중들에게 두루두루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기획의 책들을 출간하려 합니다. 올해는 항일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가 출범한 지 7년째 7번째 추모문화제입니다. 문화예술 공모전 이후에도 11월까지 이어집니다.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수영 기록카드, 초상화 전시, 학술회의, 다양한 공익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추모문화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관계부처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7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역사의 한 조각을 함께 만들어 오신 모든 회원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여성 독립 유공자의 비율은 전체 독립 유공자의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활동이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불합리한 배제와 억압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모두의 뜻을 이어 또 다른 역사를 찾는 길을 내어가겠습니다.